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 10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정말 어제 미국 시장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아침엔 좀 그래도 올라오더니 지금 음전했습니다. 시장이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오후에는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번 어떻게 보면 미국 테크 랠리의 핵심은 결국 엔비디아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결자 해지 좀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AI 랠리의 조정의 빌미는 엔비디아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지난 분기 실적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이제 성장률의 정체, 요거는 뭐 수급적인 이슈니까 원래 260%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성장하다가 이게 122%로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자,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엔비디아가 결국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제품에 대한 출시 지연, 블랙웰이 왜 출시가 지연됐냐면 결국 실리콘 인터포저에 대한 설계 개선. 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출시가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HBM에도 좀 수급에도 영향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친구들이 다 조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익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였죠. 시장의 우려였죠. 엔비디아가 제시한 게 매출 총이익률이 70%대 중반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가. 근데 이게 1분기, 2분기는 이미 나왔고, 자, 그럼 3분기까지 어느 정도 추정치 가지고 역산해보면, 자, 4분기가 연간으로 보면 이게 70% 초반까지 줄어들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블랙웰의 영향도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시장에서 피크아웃. 요걸 딱 논리를 주기에 좋은 빌미였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달라졌냐? 반전. 짜잔, 반전. 무슨 반전을 줬냐? 자, 블랙웰 1년치 완판. 1년치 누가 샀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등등이 다 샀습니다. 여기서 오라클도 꽤 많이 땡겼습니다. 얘들이 1년치 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블랙웰에 대한 기술 결함은 완전히 해결됐구나. 그리고 출시 지연한 것들을 빡빡 밀어내면서 지금 출시 지연에 대한 영향을 요거를 그냥 커버해버린 거죠. 출시 지연 영향에 대한 것들을 커버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요. 블랙웰의 출시 지연된 것들을 빨리 밀어내면 어떻게 되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전망치가 높아지죠. 그리고 블랙웰이 당연히 마진율도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서로 막 원하면 프리미엄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에 대한 이익률 전망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죠. 주가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다른 테크들도 그냥 다 쭉 당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삼각동맹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뭐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만든 말이긴 한데요. 자, 이거를 제일 탈피하고 싶었던 게 엔비디아죠. 그래서 항상 이제 삼성 파운드리, 이번 행사에서도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멀티 파운드리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자, 요거는 TSMC의 갑질이 지금 횡포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HBM3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다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물어봤던 거, 자, HBM3 이거 쇼티지 아니냐? 자, 어떡할래, 이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했냐면, 초기 몇 개 분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삼성전자 퀄 안 되죠? 3Q 퀄이 지금 물 건너갔기 때문에 초기에는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삼성이 들어올 거다. 여기 뭐 이제 희망 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 무조건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해소될 거다. 파운드리에 대한 것들은 요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의 희망인 것 같고요. HBM3에 대한 것들은 결국 마이크론도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이제 곧 들어올 거다. 이런 쪽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네, 당초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두 회사들의 성능과 수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거죠.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좋고 로드맵 빠르고 수율 좋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턴어라운드 타임. 지금 우리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걸? 그리고 MR 머프 이거 우리밖에 안 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협상도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한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BM4가 관건이겠죠. 이걸 두고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따라 붙어야 되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NVL 서버 렉이죠. 네, 36하고 72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기존의 공랭식입니다. 공랭식이고요. 요거는 액체 냉각 방식입니다. 리퀴드 쿨링. 요 두 서버 렉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자, 처음에는 요게 메인이 될 건데, 점진적으로 7위로 계속해서 시프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웰 울트라. 요거는 GB300이라는 네이밍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보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러분, 우리 엔비디아의 GPGPU를 AI 기업들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좋은 것도 맞죠. 그런데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잖아요. 이게 지금 550만 명까지 엔지니어들 커뮤니티가 늘었다라는 거고요. 최근 8개월간 5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 쓸 때만 해도 400만 명이었거든요. 이게 5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더 몰린다라는 거예요. AI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차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이쪽 생태계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이거는 선두기업의 독점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격받았던 게 AI 데이터 트레이닝은 엔비디아가 견조하지만 이 영향력이 지속되지만 결국 이게 점점 추론 시장으로 가면 지금처럼 방대한 컴퓨팅 파워도 필요 없고 엔비디아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젠슨 왕이 여기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 GPT-O1을 봐라. 자, 이거는 추론 전문 서비스죠. 네, 기존의 GPT하고 GPT-O1은 좀 다릅니다. 알고리즘도 다르고요. 컴퓨팅 구현 방식도 다른데요. 여기에 당신들 생각하는 만큼 적은 컴퓨팅 파워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추론에도.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올해까지는 다시 AI 인프라, AI 가속기와 이 관련 인프라 쪽 랠리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디바이스로 내려오느냐, 온 디바이스 AI로 오느냐, 아니면 계속 인프라 내에서 뭔가 이게 수급이 도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